자, 민법 요획파 마지막 시간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고 뭐 거의 99% 사례 형태로 나오죠. 특히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사례나 계약 명의신탁 사례 위주로 출제가 되는 게 대부분이고 다만 최근에 2자간 명의신탁도 가끔 사례 형태로 나옵니다. 일단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어디에 적용되는가와 관련해서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는 거 3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거 3개, 요 3가지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자, 일단 줄여서 부실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실법이 적용이 됐을 때, 기본적인 효과에다가 그 효과가 적용되는 3가지 형태의 명의신탁, 요거를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 적용이 안 되는 거 3개. 제외되는 거 3개. 요 3가지는, 자, 부실법은요,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합니다. 근데 요 3가지는 부실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3가지는 부실법 적용이 배제가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이 3가지는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가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두 번째가 상호 명의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 이 상호 명의신탁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는 등기상으로는 공유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각각 단독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등기부상으로만 공유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부동산을 2명 이상이 등기부에는 공유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각각 단독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공유로 처리하죠.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유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각과의 X 토지에 관해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더라. 건물도 구분소유적 공유 가능합니다.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죠. 따라서 각과는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 처분할 수 있다.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의리 방해,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했다. 의리 경매를 통해서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법정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공유예요. 을의 특정 부분을 갑이 아닌 병이 방해하고 있다. 대외잖아요. 그럼 을뿐만 아니라 갑도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세 번째가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등기된 경우. 자, 이 3가지는 아예 부실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적용이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부실법이 적용이 되려면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 또는 가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게 3가지죠. 이 3가지는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탈법 목적,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요 3가지 중에 하나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데,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법률은 배우자 사이 명의신탁. 특히 두 번째 거, 갑이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나중에 갑과 을이 혼인했고 탈법 목적이 없더라. 그럼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 번째가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소유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요거 3번은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종교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을 종교단체장 명의로 신탁한 경우. 이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부실법이 적용이 돼버립니다. 자, 어쨌든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거 3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거 3가지. 그 다음, 이런 걸 제외하고 부실법이 적용이 됐다. 그러면 첫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이름 빌리는 약정, 명의신탁 약정, 무효. 수탁자에게 된 등기,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도 합니다. 등기. 요것도 원칙 무효.
근데 요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계약 명의신탁에서. 그죠? 세 번째, 명의신탁약정 무효나 명의신탁약정 무효나 등기 무효는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요게 부실법이 적용됐을 때 기본적인 효과예요. 딱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조심할 게 등기가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계약 명의신탁이죠. 어떤 경우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즉 매매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매수인이고 매도인이 선의일 때, 명상약정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그때는 그 계약과 등기는 유효, 예외. 계약 명의신탁이죠. 자, 그 정도 확인한 다음에 각각의 명의신탁약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자가 명의신탁은 소유자가 갑인데 을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형태야. 자, 이 이자가 명의신탁은 유효한 명의신탁과 무효인 명의신탁으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갑과 을이 부부고 탈법 목적이 없다. 그럼 유효죠. 약정 유효, 등기 유효,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갑과 을이 뭐 부부도 아니고 그냥 친구 사이고 그러면요. 부실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럼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대내외적으로 갑이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장의 명의신탁입니다. 자, 무효일 때를 보겠습니다. 수탁자 등기 무효. 신탁자가 소유자. 당연히 신탁자는 소유자로서 수탁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자,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신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해요. 즉 신탁자가 매수인이에요. 그 다음 이 신탁자가 매도인한테 부탁을 해서 다이렉트로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줍니다. 이게 3자간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결국 매수인이 신탁자가 매수인인 게 3자간 명의신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자, 법률관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명의상약정 무효, 수탁자에게 이전된 등기 물권 변동 무효. 따라서 이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 소유. 그 다음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 매매는 유효.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첫째, 등기 무효니까 매도인이 소유자다. 매도인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매매는 유효하니까 신탁자는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 이전 등기 청구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니까 신탁자가 만약에 이 명의신탁 부동산, 매수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그 신탁자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으니 결국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상약정은 무효니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수탁자가 스스로 등기를 넘겨줬다. 이거는 유효하다. 마지막,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은 것은 수탁자에게 제3자에게 팔아먹음으로써 결국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매도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됐지만 이 매도인은 손해는 없다. 왜?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되돌려 받을 때까지
신탁자에 대해서 영원히 대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매도인에게는 손해는 없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 가지고 글로 돼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자, 명의상약정 무효. 무효인 약정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을명의 등기는 무효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 계약은 무효니까 신탁자는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을이 이 스스로 갑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을과 거래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 딱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아까 뭐였어요?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갑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으면 이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 이제 계약명의 신탁이 나오죠.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상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주죠. 그래서 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하죠. 그리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오죠. 결국 수탁자가 매수인, 명의 수탁자가 매수인, 이게 계약명의 신탁이죠. 이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명의상 약정은 무효죠.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 수탁자와 매도인 사이 매매 및 등기는 무효도 있고 유효도 있고요. 기준은 매도인이 명의상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죠. 소유자는 매매 및 등기가 무효라면 매도인이 소유자. 매매 및 등기가 유효라면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가지고 요걸 세팅해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매도인이 명의상 약정 사실을 알았다. 일단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명의상 약정이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제공한 자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을 등기 효력이 병이 갑을 가할 명의상 사실을 모른다. 그럼 등기 유효다. 따라서 을이 완전한 소유자다. 그죠? 을이 완전한 소유자. 그래서 을과 거래한 사람은 소유자와 거래했으니까 당연히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반면에 병이 악이다. 그럼 등기 무효다. 병이 소유자다. 병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을병 매매도 무효다. 자, 갑일에게 돈 돌려달라 그랬을 때 을이 돈이 없어. 부동산으로 대신 갚았다. 그건 또 유효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갑이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을에게 돈을 주고 병의 부동산을 경락받아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병의 선악을 묻지 않고 경매도 유효, 등기도 유효. 요 정도. 이렇게 딱 기본이 되는 법률 관계를 정리해 두시면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 그 기본 가지고 응용을 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훈련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실법은 적용 안 되는 거 암기하시고 적용됐을 때의 효과를 이렇게 사례 형태로 기본적인 법률 효과를 딱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문제를 통해서 딱딱 찝어내는 훈련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부실법 봄으로써 요회파 강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최종 마무리하고 백선만 가지고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통해서 한 75점에서 80점 정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훈련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는요, 반복을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복을 할 때도요, 꼼꼼하게 2회 위주로 반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신문 읽듯이, 특히 그 최종 마무리 정리된 자료, 요 민법 요획파보다 한 100페이지 이상을 줄여놨습니다. 그거를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시험장 가서 신문 읽듯이 읽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자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셔도 돼요. 이렇게 신문 읽듯이 딱 10번 이상을 읽어주시면 시험장 가서 75점 이상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더 많은 회차를 반복할수록 점수는 더 올라간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